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의 이제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우선은 이제 우리 친구가 KMA라고 하는 이제 그 수학 학력 평가 시험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렇게 썩 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 지금 사고력 수학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 수학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고력 수학이 필요하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하고 싶다,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노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글의 내용만 봤을 때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제 제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우선은 이런 대회를 나가게 한 것은 정말 잘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을 탔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시겠지만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런 대회를 나감으로써 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아이가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느끼는 바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서 되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학습 동기부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아이 자체가 크게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상을 탔기 때문에 그 상을 탔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명분이 되고 칭찬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레 같은 칭찬을 이렇게 해 주시면서 아이가 수학을 "너가 수학을 잘해. 수학을 넌 잘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어."라는 식으로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공부를 좀 생각보다 본인의 기준상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많이 하면서 아이한테 착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실력을 좀 더 늘릴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또 이 친구가 어떻게 또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창의 사고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제가 편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올려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확인해 보고서 이제 또 공유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창의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진짜 이게 창의력이 뭔지, 그리고 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또 공개를 하겠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할게요. 사고력 수학은 좀 어려운 응용 문제가 많은 수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실생활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수학을 다른 분야에 써먹는 그런 수학. 그런데 저는 뭐가 됐든 간에 기승전 교과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대입까지 뭔가 여러 번 개편이 되고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 평가의 기본이 되고 있는, 수학에서 기본이 되는 게 교과학습이거든요. 그리고 교과학습에서 얘를 뿌리로 해서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교과학습이 잘 돼서 다른 분야에 접목을 한다. 교과학습이 잘 돼서 이것보다 어려운 사고력 문제를 푼다.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 게 교과 학습의 비중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일 주일에 2번이 아니라 일 주일에 3번 정도 늘리되 2번은 교과 학습 그리고 1번은 사고력 수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력 수학을 제가 뭐 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아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 사고력 수학 좀 어려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빼려면 명확한 명분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게 아이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우선 나와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너 힘드니까 그만두자."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다만 그런 말이 나오는 그 시점에 가서 생각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 필요하다 보니 저는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 학습의 비중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자, 이유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교과 학습은 실상 어 연산이나 뭐 여러 가지 개념 그리고 응용되는 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교과 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초등에서는 사칙연산과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네들을 뻗어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교과 학습이거든요. 그러면 교과 학습은 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초, 중, 고가 결국에는 교과 학습으로 어떻게 통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비단 영재과학고도 마찬가지예요. 영재과학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교과 학습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아이가 뭔가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상 시험과 직결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 아이의 실력 자체를 높여야 되는 구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반복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형 정리도 좀 많이 해 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복과 그런 학습 양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교과 학습의 비중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서브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중을 실을 이유는 없다. 대신에 교과 학습에서 조금 더 양을 좀 늘려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시켜 놓으면 나중 가서 분명 이 친구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선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가서는 자사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아니면 영과고를 준비를 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고민 없이 진행이 되게 되면요. 학습 방향을 설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시 학원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영과고 준비를 하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수학의 사고력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설령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좋은 성과가 납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설명회 다른 지역에서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이제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그게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자사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영과고를 준비하는 그러한 뭐 경시형 문제라든가 면접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쪼금 더 깊이 있는 사고력을 원한다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한다든가 그 시간에 그냥 좀 선행이나 심화를 좀 더 다지고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노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으니까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영과고를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마케팅이기는 한데 어 좀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볼게요.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창의력
그리고 창의 사고력, 사고력 수학,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학원마다 달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홍보를 이렇게 하는 그 창의력, 뭐 사고력,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결국에 교과학습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창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에 비중을 더 많이 두냐면 수학의 개념을 다른 분야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게 창의 사고력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과학습의 비중이 더 높은 수학이다. 다만 포장을 그렇게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원에다가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학원은 뭐 여러 가지 뭐 융복합형 문항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교과 심화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게 교과학습의 심화 단계에 해당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려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있냐면요,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걸 찾아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교과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분야로. 그러니까 수학 자체를 또 잘해야 돼요. 그리고 관심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되려면 적어도 중고등학교까지는 가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차 나중에 분명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요. 예, 이건 케바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학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나 이제 지금 수능 세대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온라인 학습, 그러면서 창의 사고력 수학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학교 교과서를 잘 살펴보시면 교과 학습 각 단원별로 생각해보기, 뭐 탐구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 파트가 창의 사고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과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너무 길게 이제 드리면 또 그러니까, 예,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끊는 것으로 하고요. 네, 교과 학습의 비중을 높여 놓으시면 분명 나중에 가서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